네, 김치영입니다. 벌써 9월인데 이번 주 투자 전략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이 시작됐고요. 네. 이번 주 지난달 성적을 좀 보니까 네. 코스피가 G20 국가 중에 최하위권을 머물렀더라고요. 네.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참 뭐 전쟁을 치르는 국가도 아닌데 네네. 전쟁을 치르는 국가보다 수익률이 안 좋게 나오는 거는 뭔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외부 변수, 매크로나 연준의 통화 정책과 같은 외생 변수에 취약한 국가이고 더군다나 8월 달에 뭐 미국의 침체 내러티브나 또 IT, 반도체를 둘러싼 피크아웃 우려들 이런 것들이 한데 그 동시다발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유독 취약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연초 이후부터 최근까지 그 상황들을 봐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수급상의 주포는 이제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 네. 같은 경우도 그 8월 중순 이후에 원화가 단기적으로 초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도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는 좀 미뤄두더라도 일단은 환차익으로 우리도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하자 이 심리도 같이 영향을 미쳤고 그게 수급상으로도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데 좀 제약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제한적인 양상인데 한국은행도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배경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일단은 미국의 IT 기업과 국내 반도체 기업의 연관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IT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네. 거기에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번 주에 많이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흔들릴까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흔들릴만 하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뭐 그 내일 발표된 ISM 제조 PMI나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반영될 예정인 그제 금요일 미국의 고용 지표 이 두 개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관건이고 이거 지표가 뭐 잘 나오면 당연히 네. 증시는 좋겠죠. 근데 저희는 항상 지금은 잘 나올 때보다 안 나왔을 때의 상황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로 막 대폭 쇼크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컨센 기준으로 0.1%포인트 정도 상회하는 정도만 실업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8월 초처럼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는 그렇게 크게 확산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침체가 올 거다. 침체 내러티브 자체는 8월 초 주가 폭락에 상당 부분 소화를 했고 네네. 그 이후에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은 뭐 별로 침체를 가리키지 않고 있죠. 또 잭슨홀 미팅에서도 저희가 소개 성과를 얻어낸 게 8월장의 발언에서도 고용 시장의 최근 둔화는 뭐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 연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냉각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네. 선제적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에 그 미국의 ISM이나 실업률 지표가 뭐 대폭 쇼크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증시 같은 경우는 단계적인 흔들림만 있을 뿐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지표들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아주 큰 폭의 시장하고의 괴리만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9월 금리 인하 전망까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베이비컷, 비컷 얘기가 많다가 이제 베이비컷 정도로 어느 정도 시장은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9월 달에 25bp 베이비컷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네.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연말까지 봤을 때 시장에서도 한 번은 50bp 피컷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뭐 11월이 됐건 12월이 됐건 지금 시점에서는 50bp 인하하면 오히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50bp를 뭐 11월 달에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도 연준이 정책 대응 늦었다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으로 네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연준은 그 25bp씩 총 세 차 그 연말까지 25bp씩 총 75bp 이렇게 인하하는 게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이자 증시에서도 가장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 그쪽으로 많은 확률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25bp 인하 가능성이 높고 25bp 인하되는 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측면에서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그리고 언급해주신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보고 싶은데 네. 일단은 뭐 수출 데이터는 너무 좋잖아요. 8월 수출 데이터 보더라도 반도체 쪽이 뭐 그쵸. 8월 역사상 8월
8월로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뭐 10개월 연속 증가를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우리가 마진율 좀 줄어든다라는 거가 악재로 사람들이 네, 인식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AI 반도체에 대한 픽아웃이 언제일 것이냐 이에 네. 따라서 주가는 언제까지 또 조정을 이어갈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은 마진율이 78%에서 75%로 너무 낮아졌다는 높은데. 걸 가지고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도 살짝 저도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AI 산업 자체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AI 업체들의 실적도 우상향인데 문제는 실적 그 총액보다는 증가율,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꺾인다라는 게 다들 지금 관건인 것 네. 같아요. 네. 반도체도 그렇고 AI 실적들 전반적으로 실적 꺾이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고 문제는 꺾이는 각도의 문제인데 이 꺾이는 각도가 예상보다 완만하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증시도 뭐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수출 금액은 굉장히 늘어났지만 이제 또 증가율로 보면은 7월 달에 50%대에서 8월 달에 30%대 내려갔으니까 증가율 꺾인 거 가지고서도 네. 이거 봐라 꺾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아직은 뭐 판단을 확실히 내리기가 저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 게 당장에 이제 이번 주 그 화요일 날 발표된 ISM 제조업 같은 경우도 네. 반도체나 제조업 우리나라 업체들의 그 수출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9월 달, 10월 달까지들의 뭐 TSMC 실적들이나 중간중간 나오는 반도체 애널리스트 코멘트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꺾이는지 그 각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지금 꺾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뭐 증시는 끝났고 반도체는 끝났고 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시장에 뭐 색깔이 조금 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그렇죠. 일단은 바이오주가 지속해서 하반기에 좀 괜찮을 네. 것 같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요. 오늘은 또 2차 전지주들이 어, 강하지 않습니까? 네. 네, 외국계 맞습니다. 리포트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서 반도체하고 IT가 확 죽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건 하반기가 이런 모습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외사 쪽에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상승을 했던 거는 그냥 국내 증시의 흐름에서 좀 기인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난 2주 동안 봐도 특정 어느 한 업종이 2, 3일 이상 안 가잖아요. 네. 하루 맞아요. 올랐다가 하루 내려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업종 순환매 잘못하다가는 그 번갈아가면서 하방 맞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코스피 지수 자체를 우리가 따라가자.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수급이 많이 비었던 2차 전지로 이동했다. 그게 이제 2차 전지 최근에 주가 반등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 쪽들로 대응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이번에 9월 달에 있을 중간중간에 네. 변동성 국면을 활용해서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반도체나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단기 고점 부담은 있지만 중간중간 반락 장세 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이 두 개는 뭐 오버웨이트를 막 공격적으로 싣기보다는 그래도 시가총액 비중대로만 들고 가셔도 이번 달 말까지 증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애플이 신제품 공개를 네, 앞두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드디어 AI가 탑재될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그렇다면 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눈길을 돌려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들어볼까요? 네, 소프트웨어랑 그다음에 핸드셋 쪽들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고요. 왜냐하면 AI 산업 자체는 이제 현재 그 초기 사이클이라는 거 빅테크 코멘트를 통해서 저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저는 AI 쪽 카테고리에서는 아직 벗어나지는 말자. 그래서 뭐 AI 반도체 같은 경우 하드웨어 반도체 쪽들은 지금 뭐 노이즈도 많이 끼긴 했지만 소프트웨어나 핸드셋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가지고서 진입 기회를 노려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주 전략을 간략하게 제시해 주신다면 어떻게? 네, 뭐 이번 주 뭐 다 지표 의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초반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표 같은 경우도 뭐 예상을 큰 폭 상회하는 정도의 쇼크만 안 나온다라면 증시 하방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순환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응해 볼 만한 것들은 단계적으로는 2차 전지, 좀 중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바이오 이 두 개를 같이 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9월 증시 전망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